자, 그러면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 부분을 볼 차례다. 그죠? 일단은 방금 곱셈 공식 써서 문제 푸는 거 한번 해봤고, 그리고 또 곱셈 공식을 좀 외워도 봤는데,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변형 공식도 필요하다. 자, 그럼 변형 공식은 왜 필요하냐? 알아야. 이게 언제 쓰이는지는 알아야 좀 써먹고 외우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 쓰는지를 일단 좀 생각을 해 봅시다. 맞추는 게 일이야. 자, 그래서 됐다. 자, 변형 공식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혹시 중학교 때 변형 공식 써본 적 있죠?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에서 2배의 곱을 뺀 거였다. 또는 차이의 제곱에서 합을 더하면, 곱의 2배를 더하면 제곱의 합이 나오더라. 그지? 또 너희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둘의 합의 제곱을 알고 싶었으면 차이의 제곱에다가 4xy를 더해라. 뭐 얘를 옆으로 넘기면 반대도 가능하고. 자, 목적은 약간 분명해요. 합, 차, 곱을 이용해서 뭐를? 제곱의 합, 내지는 세제곱의 합, 내지는 또 네제곱의 합 등등을 알아내는 그런 게 우리의 목적이야. 알겠지? 자, 문제 주어진 조건을 변형해가지고 다른 값들을 알아내는 것. 그게 곱셈 공식 변형의 약간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왔으니까 세제곱짜리를 배워야 되겠지. 그래서 기본은 곱셈 공식이 주어져 있으면 그걸 바꾸는 겁니다. 자, 목적은 이렇습니다.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3a b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었는데 우리가 합차곱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ab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 때 제곱의 합은 이미 구할 줄 아니까 세제곱의 합을 구해보자. 여기에 세제곱의 합 있잖아. 그래서 세제곱의 합에서 라는 거는 둘의 합의 세제곱에서 3a 제곱 b랑 3a b제곱 빼버리면 되겠네 였는데 이것은 제곱의 합도 아니고 뭐 둘의 곱도 아니고 합도 아니죠. 그래서 이걸 적당히 묶어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거야. 따라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를 3ab로 묶어내면 a 더하기 b라는 깔끔하게 합과 곱만으로도 세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변형 공식의 목적이에요. 일단 곱셈 공식 자체를 외우는 게 먼저. 저것을 이 항에서 우리 필요한 게 뭐라고? 세제곱의 합이었다고. 그럼 세제곱의 합이 남을 수 있도록 식을 정리해 주는 게 그 다음인 거예요. 되겠죠? 그럼 뭐 제곱의 합만 구하나? 제곱의 차, 세제곱의 차도 구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저기 있는 곱셈 공식을 반대로 해봐도 되고 그럼 여기에다가 b 대신에 역시나 마이너스 b를 넣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차이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더하기로 바뀌고 3ab 너는 a-b로 쓸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요걸만 잘 외워두면 요거는 뭐 부호만 조절하면 충분히 금방 외울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4제곱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요거는 이제 학원 책에 기본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 써놓진 않았는데 옆에 메모란에다가 좀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4제곱의 합이라는 것은 아이디어가 이렇습니다. 제곱을 제곱한 거라고 이해를 한다면 뭐 제곱 더하기 뭐 제곱이잖아. 그러면 우리 제곱의 합은 이미 구할 줄 알았으니까 똑같은 방법 그대로 너도 구해볼 수 있겠다.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제곱과 b제곱의 곱이다. 물론 얘는 a제곱과 b제곱의 곱이지만 실제 ab의 전체 제곱이니까 역시나 합과 곱 물론 제곱의 합이 좀 필요하긴 했지만 그런 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다는 거죠. 한 차수 더 올려보겠습니다. 5차. 얘는 제곱과 제곱은 아니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4차를 또 구해오는 것보다는 2차, 3차의 곱이라고 이해하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근데 하균아, 이거를 전개한다고 왼쪽 게 될까요? 좀 더 생기잖아. 그래서 걔들은 제끼자. 자, 다시 a 5제곱은 필요하지만 a 세제곱 b는 필요가 없어요. a 세제곱 b제곱은 빼고 a 제곱 b 세제곱도 필요가 없어요. 다시 빼고
B 5제곱은 필요하니까 전기해서 써놓고 됐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곱의 합과 세제곱의 합과 뒤에 것도 A제곱, B제곱으로 묶어내면 A 더하기 B니까 역시나 합과 곱, 제곱의 합, 세제곱의 합으로 5제곱의 합을 표현할 수가 있었다 이거지. 아이디어 자체는 이제 계속 비슷합니다. 6제곱도 이건 짝수니까 세제곱의 제곱, B 세제곱의 제곱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좋아요. 너를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배의 A 세제곱, B 세제곱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7제곱부터는 비슷한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차수가 너무 높아지면 실제로는 잘 등장하지 않는 데다가 일반적인 그냥 전개만으로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제곱 정도. 6제곱은 쌤이 문제 풀면서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5제곱까지 외워두면 외운다기보다는 아이디어를 체크해야 돼. 적은 차수의 제곱의 합으로 최대한 표현을 해보자. 이게 아이디어고, 세제곱까지는 기본 공식이니까 반드시 외워버리셔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제곱의 제곱이라고 이해하고 두 개의 적당한 차수의 제곱의 곱으로 본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잠깐만 민규야. 뒷반은 오면 옆으로 일단 앞반에 수업 중이고 일로 와봐. 그래? 오랜만에 봐서 그래. 자, 이제 앉으시고 한동안은 미적분 해야 되니까 그래 뭐 거 안 뜬지. 오늘 저번에 진도 나갔던 부분이 있긴 하니까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유제 풀고 있어. 알겠지? 자, 요거는 선물 보면서 해라. 이거는 오늘의 1테스트. 원래 1일평가는 어려운 거야. 1일평가 한번 틀린 거 고치고 오답해라 모르는 건. 자, 오늘 첫날이라서 길을 잃은 친구들을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뒷반, 뒷반이 아니고 뒤에 내용 마저 봅시다. 자, 고등학교 때 가장 큰 차이가 뭐야? 문자가 이제 3개짜리들이 등장한다는 거지. 저기 곱셈 공식에서도 문자 3개짜리인 애들이 막 여러 개 나왔다고. 변형에서도 문자가 3개면 어떻게 찾아줘야 되는가? 즉 아이디어는 비슷해요. 합과 그 다음에 둘씩 곱한 거 내지는 뭐 셋 다 곱한 거, 또 필요하다면 제곱의 합,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뭐 세제곱의 합이라든지 네제곱의 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가르쳐 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공식들 여러 개를 이용해서 필요한 걸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그중 첫 번째 공식으로는 역시 제곱의 합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저기 있었던 합의 전체 제곱을 전개한 것이 제일 윗줄에 있죠. 제곱의 합 더하기 2배 곱이었는데 그거 이용하면 되겠어요. 합의 전체의 제곱에서 2배의 AB, BC, CA. 이게 또 큰 차이인 거야. 저기서는 그냥 전개를 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EAB, EBC, ECA 괄호 없을 수 있도록 다 전개를 했는 게 목표라면 여기는 왜 괄호를 붙였느냐? 목표 자체가 AB, BC, CA라는 둘씩 곱한 것을 구하고 싶을 때, 또는 너를 알고 있을 때 너를 구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변형 공식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를 전개해 놓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A, B, B, C, C인 거거든. 되겠죠? 자, 그러면 2개짜리만 나오면 섭섭하다 아이가. 3개짜리가 필요한데요. 그거 하기 전에 요거 하나 잠깐 보고 갈게요. 요거는 어디서 등장한 식이냐면 세제곱짜리 있죠. 여기 보시면 세제곱짜리. 여기에 중간 어딘가 있었던 개입니다. 맞죠? 여기는 무슨 성질이 있나? 한번 볼게요. 요 식은 전체를 반으로 나누자. 대신 2배를 하면 원래 식이랑 똑같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적당히 묶어보면 마이너스 2AB와 A, B제곱씩 하나씩을 묶어보면 너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표현 가능하겠다. 그 다음 마이너스 2BC와 C제곱, 그 다음에
b제곱을 하나씩 묶어보면 b-c의 제곱으로도 표현 가능하겠다. 그거 두 개는 당연히 더해져 있겠고, 마지막으로 파란색 잘 보이나? 마이너스 2ca에다가 a제곱, c제곱 남은 거 하나씩 깔끔하게 다 쓴 거죠. a-c의 제곱으로 쓸 수도 있지만 c-a 제곱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것으로 표현된다. 됐죠? 따라서 문제 조건으로도 굉장히 많이 주어지는 식입니다. 자, 어떤 조건으로 주어지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라면 지금 그냥 얘는 이렇게 변형된다인 거고 얘는 0이라는 등식이 된다면 자, 이거를 똑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는 등식이었으니까 굳이 2분의 1 안 곱해도 양변에 2배 했다 하고 정리해도 괜찮지만 이 공식을 아예 외운다는 변형 공식 외운다는 느낌으로 2분의 1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제곱 3개를 더해서 0이려면 셋 다 0이어야 되겠지. 그러려면 A가 B랑 같아야 D가 0, B랑 C가 같아야 0, C랑 A랑 같아야. 따라서 세 숫자가 모두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다시 제곱의 합과 둘씩 곱한 거의 값이 같아서 둘이 빼니까 0이라는 값이 나온다면 셋 개의 숫자는 모두 세 수는 모두 같을 것이다. 이거 기억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왜 설명했느냐? 실제 문자 3개일 때 세제곱의 합을 구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저기 있는 공식에서 저 세제곱만 남기면 3abc 옆으로 넘기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의 합에다가 둘씩 곱한 거를 통째로 빼고 그 다음에 3abc를 한번 더한 것입니다. 자, 근데 네가 여기 있는 너니까 이 식을 한 번 더 변형한다면 2분의 1 앞으로 빼냈어요.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이라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근데 변형 공식의 목적은 이런 걸 알 때 세제곱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사실 합, 제곱의 합 둘씩 곱한 거에 차, 뭐 뺀 거죠. A, B, C, 곱 이런 거 알고 있으면 그냥 구하면 그만이야. 굳이 이렇게 바꿀 이유는 없겠지. 내가 왜 이걸 설명을 하느냐?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문제에서 조건을 줄 때 그냥은 안 줍니다. 다음 봐봐. 양수 3개에서 생각해봐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야, 세 숫자가 모두 같을 때라고 미리 가르쳐주면 문제가 뭐 의미가 너무 쉬워지잖아.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식이야. 잘 들어봐요. 세제곱의 합과 3abc가 같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언제 같아질까? 얘가 쟤랑 같아졌다. 이런 말이잖아. 맞지? 그 중간에 있는 네가 뭐였기 때문에? 0이었기 때문에 같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무슨 의미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는 의미거나 또는 네가 0이려면 아까도 증명했다. 다 같은 거다. 따라서 a는 b는 c는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합이 0이거나 세 숫자가 모두 같다면 세제곱의 합은 굳이 이렇게 다 쓸 필요 없이 너만 구해도 되는 거고 다시 너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이게 0이거나 네가 같은 수거나 한번 천천히 들어봐. 세 양수 A, B, C가 이런 관계를 만족한대. 그럼 양수 3개였으니까 다 더해서 0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세 양수는 모두 같은 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 실수 A, B, C가 이런 관계를 만족한대. 그럼 얘일 수는 없잖아.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합이 0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이게 문제의 조건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 실수가 이렇다라고 해도 괜찮지만 합이 0인 3개의 숫자가 있을 때 이렇게 문제를 주면 좀 쉽잖아. 합이 0이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서로 다른 세 실수가 너다. 그럼 너는 아니니까 너희라는 조건을 그렇게 돌려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걸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맞지? 그래서 요거는 변형 공식으로서 단순히 세제곱의 합을 구하는 목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아, 너라는 또 조건으로서도 많이 사용되니까 잘 알아두셔야겠다. 뭐 처음 하는 내용이니까 사실은 요까지 정확하게 외우기만 해도 성공적인 거고, 요런 내용은 제가 이반은 수학 상하 끝나면 또 상하 복습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때 또 한 번 더 강조할 거고, 또 그런 거 끝나면 특강이라든지 또 문제풀이반 이런 거 들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저는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왜? 학교 시험에 매년 기어 나오면 당연히 알아야 된다. 맞지? 그래서 이런 걸 잘 체크해 두자. 자, 그 다음 내용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유도해보자. 그래서 유도하는 내용이 좀 설명이 쭉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방금 유도하는 내용까지는 같이 설명을 좀 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좀 이따 그거 아까 드렸던 표, 그 종이에다가 곱셈 공식 변형 또 나름대로 필기를 좀 하셔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면서 한동안 외우고 다 외웠다 싶으면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항식의 다음은 나눗셈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일단 여기까지 한 번에 설명하고 뒤에 유제 한 번에 볼게요. 다항식의 나눗셈. 뭐 그러니까 곱셈까지 방금 열심히 공부한 거잖아. 더하기 빼기야 뭐 사실 중학교 때 이미 해봤던 거 좀 할만했는데, 곱셈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를 최대한 잘해야 된다 였고요. 그래서 뭐 곱셈까지 방금 공부했는데 나눗셈은 어떻게 하는 건가? 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직접 나눈다. 어떻게 나누지? 근데 숫자 나누는 거랑 엄청나게 다르진 막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보면 87을 8로 나눈다고 해볼까? 그러면 뭐 1, 8, 7, 안 되네, 0. 그래서 0, 7 이렇게 쓰든가, 128을 뭐 12로 나눈다. 아, 12는 너무 쉽다. 숫자를 좀 어려운 거 없나? 뭐 그냥 7로 나눈다고 해도 되겠죠. 7, 7. 2를 빼서 58. 7, 8에 56 나누기 2 이렇게 쓰는 것처럼 어떤 다항식 A를 어떤 다항식 B로 나누면 계산을 막 해서 Q라는 몫이 나올 거고, BQ라는 것을 곱해서 둘이 또 뺍니다. 빼면 나머지가 남게 돼. 근데 이게 말이 엄청 쉽지, 이게 실제로는 뭐 2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이런 거 막 쓸 거라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도 일단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놓으면, 아이디어 자체는 직접 나누는 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제가 직접 몇 가지 예를 들면서 보여드리고, 자, A라는 식을 B로 나누면 몫이 쿼션트의 약자를 따서 Q라고 많이 쓰고요. 나머지를 리메인더 R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쓸 건데, 점점점이라는 건 약간 등호를 쓰는 요 식에서 약간 좋은 표현은 분명 아니라고. 점점점은 등식이 아니잖아, 사실 수학적으로. 그래서 약간 수학적으로는 B분의 A라는 표현을 좀 씁니다. A 나누기 B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몫이 Q고 나머지는 B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이다. 이런 표현 처음 보는 걸 수도 있는데, 47 나누기 8 하면 몫이 5고 나머지는 7이다잖아. 그래서 47, 8분의 47을 5 더하기 8분의 7로 쓸 수 있다. 대분수꼴로 쓸 때 이렇게 쓰잖아. 요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것도 다항식이라기엔 나누기 되어 있으니까 B가 막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3X 이런 거면 불편하잖아. 분모에 있으면. 양변에 B를 곱했다고 생각해서 BQ 더하기 R이라는 식으로 쓴다. 자, 숫자 입장에서는 뭐야? 여기도 8 곱하기 5 더하기 7 검산식 형태로 쓰잖아요. 요게 고등학교 수학에서 나누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불편합니다. 분명.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곱하기 형태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야 이 다음 단원 내용이 항등식인데, 이 식이 뭐다? 항등식이 돼요. 이거 항상 같은 식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그래서 실제로 나누기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를 알아야 나누기를 해볼 거 아닙니까? 나누기를 해보러 갑시다. 우리 책에 얘가 하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실제 나누기는 내림차순으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너 숫자 이렇게 쓸 때 100의 자릿수, 10의 자릿수, 1의 자릿수 순서로 쓰지. 내 마음대로 10의 자릿수만 먼저 쓸래?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그지?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1창 먼저 쓰고 2창 나중에 쓰면 계산할 때 자릿수가 바뀐 거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반드시 자리를 맞춰서 씁니다. 실제 책에 있는 예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나눈다는 건 어떤 의미냐?
일단 길다랗게 차수를 내림차순으로 깔끔하게 맞춰서 써주시고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도 앞에 쓰세요. 그 다음에 자 너도 앞에 수부터 어쨌든 최대한 곱해서 날리는 게 목적이잖아. 그런 것처럼 비슷해. 여기에 최고차항을 뭘 곱해줘야 2x세제곱은 소거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야. 즉 목표는 여기에 2x세제곱을 만드는 겁니다. 너랑 너를 곱해서 여기 쓸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2x가 들어가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너와 너를 곱해서 2x세제곱 되겠어요? 그럼 너와 너도 다 곱해서 이 줄에 쓰는 거야. 자 다시 마이너스 6x 더하기 4x 6x제곱이죠. 자 다시 2x세제곱을 소거하기 위해서 이걸로 나눌 거니까 전체적으로 2x를 곱해야 2x세제곱 만들어지겠고 둘이 빼면 x세제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13x 마이너스 3. 그럼 얘한테 뭘 곱해야 마이너스 3x 제곱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해 보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3이 곱해져야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9x 마이너스 6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둘이 이제 빼면 4x 플러스 3이 됩니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몫이다. 이거 뭐야? 몫이다. 너 나머지다. 3, 잠깐만. 근데 왜 끝이에요? 나머지가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적어지면 더 이상 못 나눕니다. 그러니까 x분의 4를 쓰면 뭐 만들 수 있지만 그거는 분수꼴이지 다항식이 아니잖아. 그래서 못 나누는 순간 거기까지 끝이에요. 사실 몫에서 물론 몫에서 이제 얘가 안 나오고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그냥 두 번 만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 몫의 상수항이 특정하면 그 다음은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 그 다음에 검산식으로 항상 기본은 검산식이야. 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와 2로 나누면 2x 마이너스 3을 몫으로 가지고 나머지가 4x 더하기 3 나머지가 이거다. 이렇게 표현해 준다. 되겠지? 이때 이 직접 나누기 할 때 중간중간에 자릿수가 비어 있을 수도 있지. 너 예를 들어 1025 쓸 때 내 마음대로 나는 10 밑줄 긋고 25 쓸래 이러면 안 되죠. 자릿수가 비었다는 의미 0 쓴다. 맞지? 4차 함수를 쓸 때 x 4제곱 더하기 굳이 0x 세제곱이라고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나누기를 하실 거면 확실하게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3차항이 일단은 거기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이걸 붙였으면 헷갈린단 말이야. 자릿수 할 때. 그래서 이항이면 한 칸 떨어뜨려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싸리 0x제곱 쓰면 안 돼요? 괜찮아요. 0x제곱이지? 쓰는 방법도 사실 나쁘지 않다. 알겠지? 자, 이게 직접 나누기입니다. 되겠죠? 사실 좀 어렵다, 그지? 처음 해보는 거라서 여기도 연습이 좀 필요해요. 자, 그럼 마지막 내용인데요.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이 또 있네요. 야는 또 무슨 방법인가 싶다, 그지? 조립제법. 사실 이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3차 나누기 지금 2차였죠. 2차 나눌 때는 직접 나누기 밖에 못해요. 자, 근데 1차식을 나누는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우리가 만든 방법이 수학자들이 정리를 열심히 해서 조립제법이란 걸 만들어 봤다. 이건데 밑에 얘가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인데 이거 나누기 괄호를 쳐야 됩니다. x 마이너스 2인데요. 쌤이 직접 나누고 그 다음에 조립제법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일단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을 x 마이너스 2로 나눌 거다. 그럼 일단 너 같은 거 필요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빼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1. 자, 그럼 마이너스 3 곱해줘야 마이너스 3x 되면서 더하기 6. 뒤에 상수는 빼면서 마이너스 5인데 뭐 이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너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몫이 x 마이너스 3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조립제법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자, 조립제법의 진짜 장점은 샤프심도 아낄 수 있습니다. 얘는 x죠. x요. x 다 써야 되잖아. 근데 얘는 안 써도 돼. 1, 마이너스 5, 1 이라고 숫자만 3개 따다닥 씁니다. 대신에 상수항 1창, 2창 순서대로 쓰는 거고요. 뒤에서부터. 여기서 만약에 쟤처럼 안에 지웠구나 이런, 만약에 4창이랑 2창 사이에 3창이 없으면은 얘는 그때는 0 반드시 써야 됩니다. 안 썼다가는 이제 자릿수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헷갈리게 돼서 반드시 0 쓰셔야 돼요. 얘는 어차피 특히 개수만 쓰고 있잖아. 아까 왜 4제곱이랑 세제곱 사이에 이 제곱 사이에 세제곱이 없었으면 직접 나누기 할 때 칸을 좀 비워두는 것만으로도 사실 충분은 한데, 얘는 0 안 쓰면 헷갈리기도 헷갈리는데 칸이 반드시 0이라는 숫자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됐죠? 나누기를 밑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목표는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숫자를 넣어요. x-2니까 0 되려면 2를 넣어야 되겠죠? 2를 넣습니다. 자, 그 다음은 처음은 그냥 그대로 내려. 둘이 곱해서 여기다 써. 그 다음에 실제로는 빼야 되잖아. 근데 여기선 더해야 돼요. 조립제법은 반대로기 때문에 더해야 됩니다. 더하면 마이너스 3.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6. 뭔가 느낌이 좀 온다. 이건 비슷한 친구가 있네. 마이너스 6. 그래서 둘이 더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오는 여기에 괄호를 하나 친 다음에 너는 나머지. 앞에 건 두 개가 합쳐서 몫이 되는데, 항상 뒤에서부터 상수항 1창, 2창인 것처럼 너도 상수항 1창이에요. 즉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고 1창이 1이니까 실제 x-3이고 마이너스 5가 맞는 거죠. 조립제법을 쓰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좀 할 수가 있다. 좀 더 해보자. x 세제곱 아니지. 4제곱 정도는 해줘야 재밌지.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3 이런 식이 있었을 때 이거를 뭘로 나눠보자? x 마이너스 3으로 나눠보자. 3 너무 큰데? 진짜 너무 큰 걸로 적은 것 같아요. 일단 해보자. 1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3 쓰면 이제 큰일 난다 이 말이야. 3창이 0 있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안 쓰면 100% 이거 사고 납니다. 알겠죠?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0으로 만드는 식 3이죠. 나누는 걸 0으로 만드는 숫자 3을 대입해 줍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번 쓰고 둘이 곱해서 쓰고 더하고 둘이 곱해서 한번 쓰고 더하고 둘이 한번 곱해서 쓰고 더하고 둘이 한번 곱해서 쓰고. 어이구 씨, 나머지가 너무 큰데. 자, 이렇게 됐다 이거죠. 되겠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왜냐하면 또 설명해야 될 게 또 있기 때문이지. 설명할 게 세상에 너무 많아. 자, 하여튼 2x 세제곱 더하기 4x의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3이라는 어떤 식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이번에는 x 마이너스 1로 나눠 볼게요. 뭐 1로 나눌 수는 있는 거니까 나눠 볼게요. 2, 4, 마이너스 8, 3 1. 숫자 자체는 쉽네요. 2. 둘이 곱해서 쓰고 더하고 둘이 곱해서 쓰고 더하고 둘이 곱해서 쓰고 더하고. 따라서 몫은 이것이고 나머지는 1이 되었다. 야, 이거 지우기 싫은데 지워도 되나 이제? 네, 좋습니다. 공간이 살짝 아쉽게 모질라서 살짝 지워볼게요. 다 지웠는데. 자, 그래서 몫은 2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2 나머지도 1. 선생님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직접 나누기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죠? 조립제법에도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한계라면 한계인데 방법이 다 되는 건 아니야. 뭐가 안 되냐면 일단 1차식 말고는 못해요. 그래서 2차식 이상부터는 직접 나눠야 되는 거고, 그리고 조립제법이 단점이 하나 있긴 한데 요거는 근데 신경을 쓰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뭐냐? 똑같은 식인데 이번에는 밑에다가 일단 한번 써볼게.
2x-2로 나눠볼게. 뭐 그럴 수는 있잖아. 2x-2로 한번 나눠보자고요. 그래서 또 조립제법 해야지. 2, 4, -8, 3. 뭘 써야 될까? 2 써야 될까? 자, 조립제법에서 대입해야 될 숫자는 누구다?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수여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하균아, 얘도 1 넣었는데 얘도 뭐 넣어야 돼?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값은? 똑같이 1이죠. 자, 다시 나누는 식 얘잖아?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값을 대입해 줘야 돼. 여기는 맞지? 그러니까 여기도 1 넣어야 네가 0이 될 수 있으니까 1을 대입해서 쭉 정리했다면 너는 2가 아니에요. 1인 겁니다. 예? 잠깐만요. 1 쓴다고요?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딱 하고 나면은 그래서 몫에다가 2x제곱 더하기 6x-2를 쓰고 나머지에다가 1을 써버리면 과연 이게 맞느냐 하는 거지. 분명히 나누는 식도 다르니까 결과가 좀 달라야 되지 않나? 그지? 그래서 이거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써보냐면, 자, 똑같은 식을 나누었는데 처음에는 x-1로 나누었어요. 2x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6x 마이너스 2 빼기 더하기 1. 근데 밑에 있는 식은 실제로 지금 뭐가 된 거야? 앞에 있는 식이 2배가 되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2배가 되었는데, 이 나머지 정리가 단점이 뭐야? 이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든 2든 상관없이 0으로 되는 수만 대입할 거니까 얘는 마치 너로 계산한 결과밖에는 모르는 거야. 야, 실제로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봐. 얘가 2배 됐는데 같은 식이 돼야 되지? 그러면 얘는 절반으로 나눠서 쓰면 되겠죠. 즉,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이라고 쓰셔야 전개했을 때 같은 값이 될 수 있겠다. 맞나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는 바뀌어 안 바뀌어? 그렇지. 나머지는 바뀔 일 없이 그대로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정리에서 주의할 점은 1차항의 개수가 1이면 상관없는데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수라면 그 수로 너를 한번 나누어야 정상적인 나머지가 됩니다. 정상적인 몫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떤 식 fx를 요걸 좀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 거야. 어떤 한 다항식 fx를 지금 1차식인 x-알파 또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x-a분의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이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어떤 x에 관한 다항식을 1차식 x-a분의 b로 나누었는데 몫은 결국 x에 관한 식 같은 게 되겠죠. 지금 또 맨날 몫은 x에 관한 다항식으로 나왔잖아. 그런 식인데 나머지는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하나 적어야 되니까 상수더라. 나머지는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상수더라. 이때 똑같은 식 fx를 ax-b 얘를 0으로 만든 수는 a분의 b로 동일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나누었을 때는 몫에다가 뭘 해야 된다? a로 한번 나누어서 써야 된다. a로 한번 나눠주고 써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가 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 조립제법에서 쌤이 잠깐 거짓말을 하나 했는데 2차식 나누기를 못한다고 했는데 뭐해? 일단 이런 방법으로 한 방에 하는 방법은 없는데 2번 하는 방법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에 불가능 같은 건 없거든요. 하지만 그건 단순히 방법 한 번만에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실제 조립제법의 단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예제 문제를 좀 살펴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예제 4번까지 해봤고 이제 5번부터 볼 차례입니다. 5번부터 볼게요. 5번은 변형 공식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변형 공식을 이제 똑띠 외워야 일단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합이 3이고 제곱의 합이 13이었을 때 합이 3이고 제곱의 합이 13이었을 때 세제곱의 합을 구해봐라 뭐 이런 거였는데
와, 어떻게 하면 좋지? 일단 제곱의 합이라는 것은 합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y를 계산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곱을 먼저 찾아오자 이 말이야. 그럼 13이란 수는 3의 제곱 9에서 2xy를 뺀 거니, 어이구 그렇군, xy는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2였던 거구만. 이렇게 찾고, 그러면 세제곱의 합은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하여 합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4배의 곱 x 더하기 y를 뺀 거였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구해놓은 합은 3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둘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구해왔으니까 대입해서 찾아주면 되겠죠.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마이너스 2 곱하기 3 27 더하기 18이 될 것이므로 45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되겠다. 자, 다음 예제 6번. 둘의 합이 4분의 1인데 대신 얘는 역수관계야. 역수관계는 왜 나오냐면, 자, 합이 나왔을 때 곱을 안 가르쳐주면 만약 제곱의 합을 못 구하겠죠. 곱을 안 가르쳐주면 방법이 없잖아. 근데 역수인 애들은 곱하면 무조건 1이기 때문에 곱을 따로 안 가르쳐줘도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차이가 좀 있겠네요. 자, 1번 제곱의 합을 구해보래요. 그러면 공식 자체는 동일합니다. 합의 제곱에서 2배 곱을 빼라인데, 이거는 이미 중학교 때 연습했지만 곱이 역시나 역수관계에서 1이더라. 따라서 4의 제곱 16에서 2를 뺀 14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둘이 뺀 거는 어떻게 구해요? 뺀 거는 바로는 못 구해요. 안타깝지만 뺀 거를 바로 구하는 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제곱한 걸 먼저 구한 다음에 루트를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합의 제곱에서, 합은 알고 있으니까 합의 제곱에서 4배를 빼야 되겠네요. 4배 곱인데 뭐 곱은 1이니까 생략해 볼게요. 합의 제곱은 얼마야? 4의 제곱 16에서 4를 빼야 되니까 12입니다. 그렇다면 x-x분의 1은 2루트 3인데 뭐 그거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죠. 참고로 이걸 구분할 수도 있을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x의 범위가 나와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x가 만약에 1보다 크대요. 얘는 1보다 큰데 얘는 1보다 작겠지. 그러면 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양수 될 거고, x가 만약 0과 1 사이에 어떤 작은 양수래. 얘는 0. 얼마인데 이건 뒤집어지니까 1보다 커지겠죠. 그때는 음수가 돼야 되겠고, 그런 것도 구분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은 대충 해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확인해주고, 특히 그런 조건이 없다면 플러스일 수도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생각해줘야 돼요. 알겠지? 천천히 정확하게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다잉. 오늘 처음 수학상 하는데 어렵죠? 그래서 천천히 해도 좋습니다. 하루 한 단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한 3일 나가면 한 2단원 정도 채우면은 그렇게 막 느리지 않게 나갈 수 있거든. 뭐 좀 쉬운 단원은 하루 한 단원 빨리 끝내버리면 되겠고. 근데 첫 단원이 설명할 것도 많기도 많은데 빨리 못해요. 니는 아직까지 이런 공식을 처음 보는 거고 외우지도 아직 제대로 못 외웠는데 야 이거 빨리 하자 이래버리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겁니다. 이게 천천히 하는 거라고요. 자, 합의 세제곱에서 3배 곱해봤자 1이다잉. 그래도 다시 합을 써주긴 해야 돼요. 공식 쓸 때 실수하지 마시고. 그러면 4의 세제곱에서 3 곱하기 4를 빼라. 52가 되겠네요. 얘를 왜 동그라미 안 쳐주냐? 이렇게 동그라미 딱 쳐줘. 되시겠죠? 다음은 예제 7번. 예제 7번은 말 그대로 공식 한번 딱 때리면 바로 나옵니다. 제곱의 합을 구해봐라. 어떻게? 합의 제곱에서 2배 둘씩 곱한 걸 빼줘야 되는 거군요. 이런 공식을 잘 이해했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합의 제곱은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4의 제곱에서 2배 곱은 3이었어요. 그죠? 따라서 10이라는 결과를 가진다. 되겠지? 예제 8번의 1번은 일단 우리가 구해야 할 식부터 조금 명확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명확하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자. 명확하게 한다는 건 내가 이걸 뭘 구해야지 이걸 구할 수 있는지 알아야지. 뭐 뜬금없이 A-B랑 B-C가 나와 있긴 한데 이걸 어떻게 써먹을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냥 뭐 대입해 볼 수는 없잖아. 맞지? 그래서 이 식은 아까 자주 봤던 개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거예요. 야를 뭘로 바꿔야 돼? 2분의 1배 이걸로 딱 바꿔줘야 된다. 이게. 그지? 너를 2분의 1에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지금 문제 이미 a-b랑 b-c는 또 가르쳐 줬어요. 2 플러스 루트 3이랑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가르쳐 줬네. 그지? 근데 너는 안 가르쳐 줬잖아. 이거 어떡하지? 이걸 이제 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구하냐면요. a-b는 2 루트 3인데요. b-c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죠. 너 이 플러스인데? 자, 둘이 더해주시면 b가 소거됩니다. a-c는 루트 3도 소거돼서 4가 되겠죠. 그럼 쌤이 여기 c-a라고 썼는데 뭐 마이너스 4의 제곱이기는 한데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뭐 상관은 없죠. 그냥 4의 제곱이라고 써도 무방하긴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전개해 봐야 되는데 좀 센스 있게 해볼까? 발시력. 춥진 않아? 2배 2 곱하기 루트 3, 즉 4루트 3이 나온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4루트 3이 나오겠지. 없어질 거니까 그냥 무시하자.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4 더하기 루트 3의 제곱 3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플러스 4루트 3 마이너스 4루트 3은 소거하면 되겠죠. 너는 16. 그래서 이거 7 14 더하기 16이니까 절반하면 15가 되어야 된다. 이해되나요? 뭐 이거 천천히 전개해봐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지? 휙휙 넘어가도 상관없는 게 그 유튜브로 볼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정지하고 보면 되잖아. 필요하면 일시정지하면은 정지해놓고 필기 천천히 해도 되고, 너무 필기하기 싫으면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맞지 붙여넣기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렇게까지는 더 힘들 것 같은데. 볼 사람은 딱히 없는데 이게 또 유학 간 친구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 학생이 복귀를 하게 되면, 복귀라기보다는 이제 이 반에 합류하게 되면 보강을 또 쭉 해야 되는데, 그래도 보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래도 미리 영상을 이렇게 좀 찍어두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제가 비싼 돈 주고 맞췄는데 써먹어야죠. 원래는 제 입안 전임자가 있어요. 이전에 쓰던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쓰시던 건데 제가 샀습니다. 자, 싼 값에 산 건 아니고 좀 일부러 비싸게 산 건 아닌데 좋은 장비들이라서 제가 제 값 주고 샀습니다. 똑바로 돈을 주고 사야 나도 똑바로 써먹고 열심히 쓰지. 이렇게 수업을 한번 녹화도 해보고 나중에 한번 보면 좀 부끄럽거든요. 목소리도 좀 그렇고 필기도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수업 시간에 딴소리를 못 하잖아 이러면. A, B, C는 또 마이너스, 아니 그냥 2구나. 선생님 세제곱의 합을 구해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될 걸 먼저 확인을 해보니까, 합의 세제곱에다가 제곱의 합, 둘의 차 더하기 3abc 요거였는데, 선생님 좋아요. 합 알고 있습니다. 제곱의 합도 알고 있어요. 다 곱한 것도 알고 있네. 근데 둘씩 곱한 건 모르잖아. 이건 구해와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예제 7번 하던 것처럼 뭐 한다? 한 번 더 공식 써서 구하면 된다. 맞지? 자,
처음이니까 한번 써준다잉.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합의 제곱에서 2배 ab, bc, ca를 계산한 것이다. 여기다가 대입해서 구해도 되죠. 파란색은 이렇게 구할 겁니다. 즉 7은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 네모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네모는 1이다. 네모라고 그냥 쓸게요. 한 번 더 쓰기 귀찮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 넣으면 되는 거죠. 빼기 1이 되긴 하겠죠. 빼기 1이. 근데 이걸 보던 주황색이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AB, BC, CA를 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절반으로 나누자. 누구를? 합의 제곱에서 제곱의 합을 뺀 거를. 보면 합의 제곱이 덩어리가 더 크다, 그지? 그래서 합의 제곱에서 제곱의 합을 빼서 반으로 나누면 되지 않냐. 이거 그냥 옆으로 넘기고 옆으로 넘겨서 합의 제곱에서 제곱의 합 뺀 다음에 반으로 나누자. 이게 한 건데, 암산할 때는 이게 확실히 편해요. 암산할 때 쓰면. 근데 이제 이거는 처음 할 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건데, 한번 써드렸습니다. 또 이런 걸 취향에 맞는 친구들이 쓸 수 있다, 맞지? 암산 개꿀이잖아. 자, 3 곱하기 7 빼기 1입니다. 이거 부호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AB, BC, C의 합을 빼는 거니까 더하기 3배의 곱 6, 3에 18에다가 6을 더해서 24라는 결과가 나온다. 되겠죠? 이제 9번 보러 갑시다. 필기 천천히 하시고. 자, 이제 9번입니다. 당식 3x 세제곱 바로 해볼까? 3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을 뭘로 나눌 거래요? 2차식이라고 하는 x 제곱 마이너스 2x로 나눌 거래요. 아하, 2차식으로 나눌 거니까 어쩔 수가 없다. 조립제법은 쓰기 좀 힘들고 쓰는 방법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처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가르치기는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직접 나누기 하면 돼. 직접 나누기는 어떻게 보면 애들이 약간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되게 원시적이잖아. 어떻게 보면 뭔가 좀 좋은 방법이 있을 거고 막 그렇잖아. 근데 생각외로 뒤에 어려운 문제 풀 때도 그렇고 직접 나누기는 되게 유용합니다. 직접 나누는 게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자, 그럼 뭐야? 처음에 3x가 들어가야 3x 세제곱. 오케이. 3x 세제곱 소거해주고 마이너스 6x 제곱 둘이서 빼면서 4x 제곱. 이거는 취향인데 원래는 필요한 만큼만 내려도 되긴 돼요. 근데 이왕이면 다 내리세요. 안 헷갈린다. 실수 안 하려면. 나중에 익숙해지거나 나는 이런 거 확실하게 잘할 수 있지 하면은 뭐 반만 내리든지 필요한 것만 내려서 계산해도 되는데 극하다 나중에 1 있어야 되는데 안 쓰고 막 까먹지 말고 다 내리세요. 4 곱하면 4x 제곱 마이너스 8x 둘이 빼면서 10x 더하기 1인데 더 이상은 못 나눕니다. 다시 한번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을 나누면 검산식처럼 써서 x제곱 마이너스 2x 아이고 잘못 썼다. 3x 더하기 4가 몫이죠. 몫. 여기에다가 더하기 10x 더하기 1입니다. 자, 다시 나누는 식이라는 게 있었으면 나머지는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뭐야 돼? 차수가 작은 거야. 차수가. 자, 실제 숫자였을 땐 값 자체가 얘보다 작아야 된다 했잖아? 나누는 식, 다항식이니까 차수 기준으로 내가 너보단 더 작은 차수다. 즉 내가 너보다 큰 차수라면 덜 나눴다는 소리고 같은 차수여도 최소 나머지를 그 상수항으로 한 번 더 나눌 수는 있잖아요. 나머지는 나누는 식보다 한 차수 또는 두 차수 정도 작아야 됩니다. 참고로 반드시 한 차수 작을 필요는 없어요. 네가 2차니까 너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1차 이하의 식이 되는 거죠. 1차 식이든지 상수항일 수도 있습니다. 뚝 뺐는데 없어질 수도 있거든. 그러면 상수항일 수도 있어요.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고 마지막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너 이거 직접 한번 계산해봐라. 이런 문제가 또 2개 있네요. 마무리를 해보자. 이제 10번. 첫 번째
x세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나누기 x 마이너스 1을 이거는 뭐 직접 나눠도 사실 뭐 누가 뭐라 할지는 않습니다. 조립제법으로. 근데 연습해보자고. 특히 1차식인 경우에는 조립제법 써서 좋죠. 계산을 그래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잖아. 반드시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2차항이 없다고 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0 쓰시고 계산을 해줘야 된다. 되겠지? 처음 수는 그냥 내리세요. 둘이 곱해서 한번 쓰시고 더하세요. 이게 직접 나누기랑 헷갈리면 안 돼. 직접 나누기 빼야 되지만 조립제법은 더해야 됩니다. 다시 앞에 수랑 곱해서 1 곱하기 1을 쓰시고 더하세요.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이번엔 2입니다. 따라서 몫은 자, 뒤에서부터 상수항 1차항 2차식을 x제곱 x 마이너스 1 개수를 써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2구나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음이 뭐예요? 이거 2x 더하기 1? 이게 뭐야 이게? 자, 똑같아요. 2, 3, 마이너스 5, 1.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뭐다? 너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야 0이잖아. 그럼 조립제법 쓸 때 마이너스 2분의 1 기준으로 조립제법을 써줘야 되는 거죠. 2는 그냥 내려오고 둘이 곱한 마이너스 1. 다시 둘이 더하면 2. 둘이 곱한 마이너스 1. 둘이 더한 마이너스 6. 둘이 곱한 3. 둘이 더해서 4.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인 거야. 근데 주의해야 되겠죠. 몫은 2x제곱 더하기 2x가 아니야. 그래 버리면 2x 더하기 1로 나오는데 2x제곱이 나오면 4x 세제곱이 돼야 되잖아.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2차항의 개수가 2였으니까 이거 2로 한번 나눠가지고 1, 즉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으로 써줘야 정상이다 이거야. 나머지는 그대로 삽니다. 나머지까지 나눠주면 안 됩니다. 이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조립제법 썼을 때 특히 1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는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항상 한 7시 15분, 20분까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설명하듯이 수업을 좀 할 거고, 이게 뒷반 애들 수업이랑 이제 슬슬 교체를 해야 돼. 그래서 남은 1시간 정도 남았잖아요.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남았을 때 보통은 교체를 할 건데, 자, 코칭실, 자습실에 가면 뭘 하면 되냐면, 오늘 같이 교재를 좀 덜 한 날이 있으면 유제 마무리. 알겠죠? 오늘 가서 할 일은 유제 마무리 하는 거라. 1일 테스트를 치는 건데 1일 테스트가 생각해 봤는데 오늘 처음 배운 내용을 바로 시험 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아까 곱셈 공식 그 변형 있지? 그거 한 번 더 시험 칠게요. 그러니까 잘 배우셔야 돼. 유제 마저 마무리 하시고 1일 테스트 치는 거 하면은 아마 1시간 정도 걸릴 거니까 8시 한 반쯤에 그렇게 마무리 되는 거 보고 퇴근할 거고요. 오답 노트는 요 뒤에 스텝 2라든지 과제물이 있을 거잖아. 그런 거에 좀 어려운 문제라든지 중요한 문제는 따로 오답 노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응. 그건 이제 숙제. 옆에 가면 숙제 안내해 줄게. 일단 옆으로 같이 갑시다. 쟤들도 데리고 와야 되니까. 라이트쌤은 숙제하고 다음 시간에 요거 스텝 2도 숙제로 낼 건데 그거랑 라이트쌤 같이 풀이 먼저 하고 그 다음 진도 좀 천천히 나가 볼게요. 다 고쳤냐? 일단 옆으로 가자. 옆으로 가. 여기서 수업 안 해. 여기 좁아져. 민규야 가자. 민규야 좀 공부 좀 했나? 쉽지가 않나? 어렵습니다. 빨리 가. 4학년아 테스트 결과 와이라. 민규 왜 테스트 안 쳤노? 어려워서 그래? 저 누가 마스크를 버려놨네. 멀리 갔었구나. 잠깐만, 애들 나오면 들어가자. 야, 빨리 가, 빨리 옆으로.
어디에요? 바로 옆에. 겨울에는 짐을 다 옮겨야 돼. 빨리 일이야 일. 그래. 들어와. 내가 얘 거는 아직 안 줬지. 아, 출석부 줄게. 늙긴 늙다 그자. 야 녹화 이거. 아이 좋아.